네, 안녕하세요. 네, 강구룡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노동이나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금이나 아니면 현찰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아마 무게에 빗대서 무거운 경제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그 무거운 경제라기보다는 좀 가벼운 경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경제는 무거운 경제에 비해서 좀 물리적인 어떤 이런 노동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진짜 현찰이나 금보다도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뭐 주식 코인처럼 이렇게 뭔가가 잡히지 않는 이런 화폐를 통해서 이런 가상의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기준으로 과거의 경제를 무거운 경제, 최근의 경제를 가벼운 경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는 가벼운 경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런 가벼운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굉장히 이런 변화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뭐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런 뭐 상하 수도가 도시를 이루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된다면 요즘에 인터넷망이 이렇게 경제를 이루는 기본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뭔가 만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경제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가벼운 경제는 무거운 경제에 비해서 뭔가 눈에 만져지진 않지만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많은 연결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직접 뭔가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지적인 어떤 생산을 하게 되고, 물리적으로 만들 경우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외 업체에 맡기고, 디자인이나 이런 창의적인 활동은 어, 본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점점 무게를 벗어 던지고 가벼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창작자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뭔가 진짜 노트를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린다던가 스케치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스케치를 하는 등 뭔가 물리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물성을 잘 띠지 않는 그런 공간이나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을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대에서 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런 고민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가벼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는요,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어떤 디자인들을 내 것이라는 것보다는 내 작업을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코워크를 하거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빌드업해가는 그런 어떤 세태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콜라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과 기업의 콜라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콜라보 또는 개인과 기업의 콜라보 등등 다양한 방식의 이런 경영을 통해서 어떤 가벼운 연결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발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면 디자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움을 통해서 훨씬 더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을 앞으로 예측을 해보면 이제 물성을 벗어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모방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 또는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글꼴이 아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서체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이런 의성어, 이런 어떤 느낌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언어화된다든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육체나 물리적인 어떤 현상, 물성에서 발생됐던 디자인들이 점점 다 사라지고 훨씬 더 가볍고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를 또 뛰어넘는 그런 메타버스와 가상 현실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거움과 가벼움의 이런 전환 안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어떤 표현들도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되고, 단순히 디자인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미뿐만 아니라 추함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어글리한 형태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등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니즈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뭐 두껍거나 가는 이런 서체 두 종류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보통 요즘에 많은 서체 패밀리 같은 경우는 99종의 서체 패밀리가 있는 타입도 나오거든요. 이런 다양한 여러 종류의 폰트도 만들어지는 거 보면 더 이상 어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무게나 아니면 크기에 제한되지 않고 완전히 그런 걸 벗어던지는 창의적인 작업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의 어떤 생각과 지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어떤 사회와 연결된다든지 문화와 연결돼서 디자인의 어떤 형태가 더 이상 기존의 어떤 규칙이나 형식을 벗어 던져야 되겠죠.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책들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속성에 근거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가벼움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책의 형식마저도 파괴될 것이고, 글자의 모양도 파괴될 것이고, 아까 말했던 이런 이미지의 형식이나 캐릭터의 얼굴도 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가는 시대는 하이브리드나 혼합, 혼종 이런 걸 더 뛰어넘어서 완전히 메타, 초월하고 있는, 초월하다는 뜻의 메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타 디자인, 완전히 디자인을 뛰어넘는 디자인,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급진적인 어떤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더 펼칠 수 있을지, 이런 무게를 빗대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전환되는 이 가벼움의 시대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